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영재입니다. 오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사실 거의 끝나가는 이제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고려 중기, 말기에 대한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문 응답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연구 분야를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연구 분야를 봤는데 한 6가지 정도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방행정과 지방조직에 관심이 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행정사에 관련된 연구로 연구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한다면 저는 이제 지방행정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 변천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방조직의 변천이라고 저는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제가 말한 이 지방행정과 지방조직의 변천,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같은 흐름,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커요. 논문 주제가 커요. 자, 논문 주제가 좀 범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지방행정과 지방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논문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 군구, 이게 도시군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반대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관 대립형 체제이기 때문에 그 의회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 사무처라고 하죠. 의회 조직이 있을 텐데 의회 조직의 어떤 변천, 우리가 뭐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의회 사무처라고 하는,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의회 사무처와 같은 조직이 이제 잘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의회 사무처 조직의 어떤 변화 과정 같은 거를 한 번쯤 살펴보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지방자치단체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의회 조직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지방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방행정은 원체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이란 뭐 지방행정의 어떤 행정구역의 통합, 한 12, 13년 전, 넓게는 15년 전쯤에 논문 주제로 유행을 잠깐 했던 게 이제 행정구역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뭐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어떤 또 공기업, 공공단체가 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나는 지방행정의 뭐 상하수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공원,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무수히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에 관련된 어떤 그 접근. 공원도 제가 어림짐작하기에는 과거 30년 전까지는 공원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이 많이 건설된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도 범위를 약간만 좁혀서 어떤 특정 대상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크게 뭐 지방자치단체,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뭐 역사적인 어떤 변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도라든가 뭐 충청남도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한 번쯤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11월 달에 배울 조선시대부터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관찰사가 이제 외관, 그러니까 내관, 경관직, 내관, 그러니까 우리 저 중앙부처를 내관 또는 경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관찰사는 외관직에서는 가장 이제 품계, 직급이 높은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흥미진진한 행정사의 연구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래산업과 생활 양식의 변화. 전 생활 양식의 변화라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적어주신 분께서 미래산업과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흔히 말해서 뭐 A가 생겨서 B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A라는 기술이 B라는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이제 인과관계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딱 제목을 이런 그 응답을 듣자마자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에 뭐 A가 B에게 영향을 주었던 게 그대로 현재에도 남아서 A가 B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런 흐름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이제 넓게 보면 미래학 분야거든요. 미래학 분야인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뭐 엘빈 토플러라든가 피터 드러커와 같은 엄청난 분들이 보통 이런 걸 예측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주제로 만약에 논문을 좀 쓰신다고 하면은 정확한 사례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술 개발의 사례가 B라는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엘빈 토플러나 이제 피터 드러커의 어떤 미래에 관련된 뭐 제3의 물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 번쯤 시간이 됐을 때 보시면은 좀 좋은 단서를 그래도 논문에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서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미래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냐를 딱 잡을 수만 있으면 이게 논문이 의외로 쓰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뻔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뻔하다는 얘기는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걸 대상으로 원인, 이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줬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 효율적 사무처리라고 하는데, 이 사무관리론이라는 우리 비서행정학과의 아주 필수 과목이 사무관리론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처리 양식에 관련된 건데,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정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 수비로 썼는데 지금은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민원인, 옛날에는 민원인이 와서 뭐 기다리고 막 발급을 했는데 이제는 24시간 어떤 뭐 문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이라는 얘기가 이제 정식 우리 과목 명칭이긴 한데, 이제 효율적 사무처리가 이제 정부 공무원들끼리 효율적인 거냐 아니면 대민 상대 효율적인 거냐, 요거만 좀 구분을 하시면 논문이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것도 방금 이제 미래 산업 얘기를 했지만 읽는 사람이 금방 알 것 같아요. 이게 이래서 나타났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신다 그러면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4번이 지금 이제 네 번째 이제 의견을 주신 분이 얘기해요. 불균형 성장 이론이거든요. 이게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도시학에서 이제 다루는 분야예요. 불균형 성장에 따라서 발전을 하죠. 우리 웬만큼 계획적인 도시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은 방사형 거미줄처럼 돼 있는 건데, 이게 아니면은 뭐 어떤 데는 반듯하다가 어떤 데는 골목길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균형 성장에 관련된 이론인데, 지역발전의 불균형 해소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법학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우리 수도권 정비에 관한 법률들도 있고,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 이제 국토 이용에 관련된 법들도 많잖아요. 그런 법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불균형 성장 이론이야. 불균형 성장 이론. 도시가 이렇게 쭉 작게 있다가 이제 핵심지대죠.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좀 갖춰서 성장한 게 아니라 여기 도시 이게 갑자기 합쳐져가지고 중간에 비어있는 땅이 커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불균형 성장 이론에 따른 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구획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어떤 곳은 산 속에 막 아파트가 있고 산 위에 아파트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불균형 성장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시민 참여가 절대적인 화두예요. 시민 참여. 온라인 시민 참여가 절대적인 화두고, 의외로 이 시민 참여라는 개념은 정치학에서 굉장히 많이 논쟁거리가 되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참여냐. 자,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참여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댓글을 달고 의견을 이게 참여냐?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길거리로 나가서 집회 시위를 하는 이것까지도 참여냐? 이 참여의 범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학에서 이제 많이 논쟁이 되는 얘기고요. 집단지성도 이제 우리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개념인데, 이 집단지성도 논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주제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20조에서는 시민 참여 쪽으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보강을 하시면 이 좀 내 논문을 누군가가 많이 인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인데, 이거는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나 기법을 좀 아셔야 되고,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공학에서 보통 많이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공학이 이쪽 분야의 연구와 이쪽 분야의 연구가 이게 사실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은 인공지능 분야인데도 여기서 연구하는 걸 이쪽 연구자가 모르고 이쪽 연구자가 모르는 것처럼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좀 본인의 어떤 그 기술이나 기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6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행정사로 할까, 이 생각이 좀 드는 주제가 있고,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하면 한 번쯤, 제가 쓰는 표현이죠, 한 번쯤 이 주제를 파면, 땅을 파듯이 파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그 느낌이 드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문 응답을 해주신 거에 상상의 나래를 핀 건데, 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지방행정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얘기에 좀 발전된 의견을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평생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10분간의 동영상에 6가지의 주제를 그냥 제가 딱 보는 순간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이 상상의 나래를 지금 편 거예요. 한 번쯤 고민을 하시다가 궁금하면 제발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봐야 제가 뭘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